여러분 안녕하세요. 유아와 초등부모를 위한 교육 전문 채널 쑥쌤TV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곱셈에 관한 3권의 책을 여러분한테 권해드리려고 해요. 자, 먼저 보겠습니다. 첫 번째, EBS 만능 구구단. 네, 신간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강미선쌤의 개념 잡는 곱셈 비법. 거의 20년 가까이 됐지만 완전 스테디셀러예요. 그 다음에 바쁜 초등학생들을 위한 빠른 19단. 네, 이걸 완전 최신간이고요. 네, 신간이 2권이네요.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한테 이 책의 3권을 설명해 드리는 걸 보면서 여러분이 책을 고를 때의 기준이나 이런 것도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 이 책이에요. 이 책. 이 책은 특징이 1일차, 2일차, 3일차 이렇게 날짜별로 나눠져 있어요. 1일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곱셈의 개념을 익히고, 그 다음에 2일째는 뭐 곱셈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같은 수를 여러 번 더하는 거고, 띄어세는 거고, 몇 배가 되고,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2일차, 3일차, 4일차 이렇게 쭉쭉 나오게 돼요. 근데 그것만 보시면 사실 안 되고요. 저는 이 책을 이렇게 보면서, 이 책은 정말 기초에 되게 충실한 책이다. 그리고, 왜 이런 표현을 쓰게 됐는지를 논리적으로 서술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 개념을 익힌다 이런 말이 있으면 한 바구니에 4개씩 담았어요. 이런 말이 나와요. 근데 그 한 바구니에 4개씩 담았다. 이 바구니라는 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 하나의 단위를 형성한다는 얘기예요. 이 4개가 들어가 있는 그 바구니가 하나야, 하나. 그러니까 얘를 하나의 단위로 해서 그게 여러 번 반복된다의 의미인데, 이 단위라고 하는 거, 하나의 덩어리, 이 단위라고 하는 거는 앞으로 우리가 분수를 할 때, 나눗셈을 할 때, 뭐 비와 비율을 할 때 계속해서 아이들이 신경 쓰이게 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어떻게 보면 이제 처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시작을 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 교과서식 표현을 쓰고 있어요. 4개씩 세 묶음. 교과서에 나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4개씩 세 묶음을 그럼 수학적인 표현으로는 어떻게 쓸까요? 물론 4개씩 세 묶음도 수학적 표현이에요. 근데 그거보다 더 기호인 거. 그럼 우리가 4 곱하기 3 이렇게 쓸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4 곱하기 3으로 하는 이 기호만의 표현을 쓴다라고 얘기해요. 수학에서, 교과서에서는. 그럼 그걸 입으로 읽을 거잖아요. 그죠? 입으로 발화하는 그것을 우리가 읽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수학 교과서에서 그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그걸 어떻게 읽어요? 4 곱하기 3 이렇게 읽을 거잖아요. 그죠? 이런 식의 어떤 교과서 표현을 더 조금 풀어서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게 써놓은 책이 바로 이 책이에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3을 여러 번 더하는 과정이 나와요. 3을 9번 더한 것을 덧셈으로 써봐요 했더니 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귀찮아요. 손이 너무 아파요. 이걸 언제다 써요? 이게 뭐냐면 덧셈을 하다가 곱셈을 이용하게 되는 이유인 거야. 왜 이걸 쓴다고요? 왜? 편리하니까. 덧셈하는 거 너무 힘들어. 똑같은 거 계속 쓰니까 너무 지겨워. 그래서 우리가 뭘 한다고요? 곱셈을 한다고. 이게 수학의 기호가 발전한 과정, 수학의 어떤 새로운 개념들이 계속 생성되는 그 과정에 아주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 바로 귀찮은 거, 힘든 거, 번거로운 거, 이것을 간단하고 효율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 표현들이 여기에 잘 나와 있어요. 근데 그게 엄청 길게 아니고 앞에 한두 장, 서너 장 안에서 이런 과정이 다 나와요. 다 나온 다음에 나중에는 얘가 이제 반복이 되는 그런 형태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이 책은 아직 초등학교 2학년에 곱셈 구구를 배우지 않은 학생들이 곱셈이란 뭐지? 를 이해하기 매우 좋고, 곱셈과 곱셈 구구를 그 연결하는 그 과정에 있는 학생들한테도 이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왜 어렸을 때 배우는 되게 쉬운 것들은 논리를 무시하고 그냥 후다닥 해버리려고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몸으로 한 다음에는 반드시 그걸 형식화해서 절차를 쪼개볼 필요가 있어요. 그 쪼개보는 과정이 있어야 내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생각을 했구나. 즉 나의 추론의 과정을 얘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책이 굉장히 논리적으로 접근이 되어 있다. 네. 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이들이 처음에 곱셈이 시작이 돼서 나중에 구구단에 가기까지 그렇게 일반화되는 과정을 어떤 식으로 사고하고
그것이 교과서에 구현이 되어 있는지를 표현한 책이 바로 만능 구구단이다. 요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수업에 좀 더 도움을 받고 싶다거나 학교 수학, 기호의 어떤 형태에 익숙해지기 어려운 친구들이 이 책에 도움을 받으면 빨리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보여줄 수 있는 책이 바로 이 곱셈 비법이란 책인데, 이거는 사실은 범위로 따지자면 아주 쉬운 곱셈의 원리. 바둑돌 세계에서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만능 구구단보다도 더 이전의 아이들부터 볼 수 있는 책이에요. 그것은 가능하나 책이 되게 얇잖아요. 근데 이 얇은 책 안에 단계가 굉장히 점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둑돌 세계에서 출발할 때는 이거 7세 애들 뭐 6세 애들 보는 거 아니야? 아니요. 너무 과했다. 뭐 1학년 2학년 애들 보는 거 아니야? 하고 시작을 했는데 2단계 딱 넘어가면서부터 여기서부터는 갑자기 3학년 곱셈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교과서에서. 그리고 나서 3학년 2학기 곱셈이 막 줄줄이 나와. 시간이 굉장히 농축이 돼서 이 안에 쑥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곱셈의 원리를 곱셈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 이 책을 볼 경우에는 몇 쪽 보다가 너무 어려워서 못하겠어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고 얘는 곱셈에 대한 경험이 많아. 뭐 생활에 대한 경험이 많을 수도 있고, 뭐 곱셈 구구단에 대해서 좀 능숙한 그런 친구들일 수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이 3학년에 배우는 어떤 두 자리, 한 자리 곱하기를 들어가기 전에, 그래도 전체적인 어떤 곱셈의 흐름을 다 보고 싶다. 이럴 때 이런 책은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예. 그리고 또 다른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이 도움이 되냐면, 내가 3학년 교과서까지 곱셈을 띄엄띄엄 했어. 띄엄띄엄 하다 보니까 옛날 거랑 지금 배우는 거, 옛날 거라는 건 2학년 초반에 배웠던 거, 그 다음에 지금 배우는 거, 3학년 2학기까지 배우는 게 이게 하나로 연결이 잘 안 돼. 뭔가 이걸 하나로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럴 때도 이 책이 도움이 많이 되죠. 전체를 꿰뚫는 그런 어떤 획이 있는 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대신에 단점은 그 어떤 시간이 많이 농축이 되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이것을 이해하고 쉽게 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너무 어린 애들이 이 책을 도전할 경우에는 좌절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나이대를 잘 살피셔야 되고,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적어도 구구단 정도까지는 능숙하게 하는 친구들이 이 책을 보는 게 더 유리하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이 교과서에서 이런 그림을 찾기가 되게 쉬우실 거예요. 요즘에는 너무 책이 되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 교과서에 그냥 당연히 기본으로 깔려 있고, 이 책 말고도 다른 책이 엄청 많아요. 근데 이 책이 있었을 당시에는 2010년 이전에 나온 책이거든, 이 책이. 지금 판본에는 개정판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 책이 몇 년도 책으로 돼 있냐면 2021년에 개정 1세 발행, 그 다음 2024년에 개정 2세 발행으로 돼 있는데, 사실 이 책은 그보다 훨씬 더 오래된 책이죠. 제 기억으로는 2008년으로 알고 있어요. 처음에 나왔던 시기가.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런 어떤 넓이 모델이라는 이런 모델은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그런 그림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이야 너무나 당연하지만, 예. 그만큼 어떤 다른 책들에 영감을 준 책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좀 여러분이 한번 쭉 훑어서 곱셈이라는 게 이런 원리구나 하는 걸 훑어서 보기에도 굉장히 좋은 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근데 이 책에 보면 이 3단계, 4단계 부분에 보면 특히 4단계 암산하기가 나와요. 암산하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암산하기 86, 87쪽에 해당한 암산하기를 잘 보시면 이게 다 19단이죠, 결국에는. 근데 이런 곱셈들이 암산이 여기 있는 내용들을 아무리 연습을 해도 그렇게 암산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거 왜 제가 말씀드리는 거냐면, 제가 이제 이 책을 가지고 우리 애들을 가르쳤는데 생각보다 그 암산의 단계를 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썼던 방법이 뭐였냐면, 뭐 인도식 계산법을 찾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뭔가 조금 특별한 방식으로 암산의 벽을 넘어보려고 했던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책은 또 뭐냐면, 바빠 19단이잖아요, 이 책은. 지난번에도 제가 이제 한번 이 작가분을 모셔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책은 19단을 어떻게 하면 암기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암산을 쉽게 할까? 그 방법에 초점을 맞춘 책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곱셈 비법의 큰 단계가 1, 2, 3, 4단계가 있는데, 그 중에 3단계, 4단계에 굉장히 초점을 맞춰 있는 책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이 책의 앞부분에 보시면 그 1단계 부분에 곱셈의 원리를 보여주는 그런 부분에서는 이 곱셈 비법에 있는 직사각형의 넓이 부분, 요 부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봐서 이 책은 2024년에 나온 책이니까요. 그런 걸로 봐서는 최근에 와서는 이렇게 넓이를 이용한 도형의 모델이 굉장히 보편화되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 이 책에서만의 어떤 그 재미있는 부분은 뭐냐면, 곱하는 두 수의 10의 자리가 같다는 거는 직사각형의 넓이로 따졌을 때는 가로의 길이를 세로의 길이로 바꿀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이 그림이에요. 요 그림이 제가 볼 때는 이 책의 가장 좋은 포인트예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 이거를 이해 못했다. 그러면 암산을 백날 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야. 얘가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여러분? 그래서 이 책 같은 경우에는 19단을 쉽게 암산할 수 있는 그 어떤 방법을 단축시켜가는 그런 과정이 좀 농축되어 있는 책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 오히려 이 책 같은 경우에는 3학년 2학기에 두 자리 곱하기 두 자리까지는 완전히 된 상태에서 보는 게 훨씬 낫다. 그래야 이 책이 편리하면 아니까. 그런 차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곱셈 책이어도 이렇게 나이나 또는 그 학생의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책들을 여러분 선택해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시고, 그러려면 우리 애가 지금 상태가 어떤지 또 한번 이제 보셔야겠죠. 예. 그럼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일단 초등학교 1, 2학년이에요. 그리고 교과 내용을 좀 더 잘 이해하고 싶어. 교과서에 나온 용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잘 이해하고 싶고, 그 과정을 한 단계 한 단계 밟아가는 것에 좀 더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 그럴 때는 맞는 구구다. 이 책이 낫다. 네, 이 책을 보시는 게 되고. 그 다음에 곱셈의 원리를 바둑돌 3개에서부터 두 자리 곱셈까지 쭉 나가는 그 과정을 한 권으로 나는 다 보고 싶다. 전체적으로 나이대가 좀 넓은 게 이 책이다 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고, 곱셈 방법 중에서 나는 암산을 좀 한번 제대로 해보고 싶어. 10의 자리가 같은 두 수의 곱을 내가 19단 어떤 학습법으로 완전히 내 걸로 만들고 싶다. 이제 그런 쪽으로 완전히 특화해서 하고 싶다고 하면 그때는 이 책이 도움이 되겠죠. 그러니까 책마다 목적과 대상이 다르다는 거, 요거 분명히 하시고 여러분이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